고 공산 탈출. 서재인이, 가현이, 선아, 윤지, 혜리, 가영이, 이준이 있고, 예린이, 수진이, 수인이, 가윤이 있고. 자, 공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오늘 공산 탈출하고 1하고 더하기 본문 끝까지 나갈 거야. 뭘 알았다고? 만세전 합숙하고 그러네. 본문까지 끝내면 그냥 끝났네. 그러면 259에 문제 풀어오라고 했었지. 그랬어. 자, 크게 잡아야지. 자, 259에 그 15, 16, 17번 있는데 그 17번까지 풀어봐야 돼. 얘는. 자, 지금 푸세요. 안 풀었으면. 17번도 풀어야지. 17번도 풀어. 자, 조용히 하고 푸세요. 자, 15, 16 금방 풀었을 거고, 자, 15는 이 글에 대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이 보내주기에 서류를 따로 검토한 게 아니라 민망하니까 그냥 가져간 거지. 그냥 보내면은 이거 법률 잘못됐다고 생각할까봐. 근데 16은 기업과 같이 반응한 이유는 문제될 게 없다지. 사실로도 문제될 게 없고 가정을 통해서도 문제될 게 없고. 4번이 답이고, 요건 이제 눈물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서 분노와 고독과 슬픔과 무력감이야. 일단은 크게는 분노하고 이 무력감인데, 내가 이 조선인으로서 탄압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멸시와 모욕에 대한 분노.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무력감. 그래서 이 크게는 분노와 무력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그 밑에가 이제 슬픔과 고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이대로 쓰면 돼요.
그럼 이제 뒤로 넘기세요. 260쪽. 자,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심리가 중심이거든. 어떤 사건을 보고 그에 대한 심리 중심, 원래 1인칭 주인공은. 자, 거기 밑에 이제 상황과 심리인데,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나의 상황은 어떤 사람하고 걸자라고 하지, 그 다음 총대기의 대화를 들었는데, 자, 크게 놀라면 조선의 현실에 크게 놀란 거지.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문과 불안은 내가 현실을 몰랐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 그 일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몰랐을 때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의문과 불안.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지. 현실을 모른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걸자의 호출을 받았을 때는 오만하게 보니까 불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애원하는 듯하니까 연민 느끼고, 이게 순서대로 하면 불쾌함, 연민과 분노야. 얘 지금 순서를 바꿔 써놨는데 그 뒤에 이제 빈정되는 것 같으니까 분노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불쾌함, 연민, 분노 이렇게 돼. 자, 그다음 배 밖으로 나와 인버네스 양복쟁이의 가방 검사를 받았을 때는 망령을 부릴까봐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있지.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배 못할까봐 초초함이라고 나오거든. 초조함이라고 하는데 본문은 초초함이라고 나와. 초초함. 그래서 불안감이 결국은. 서령칠 양복쟁이 건네줄 다시 배에 올라탔을 때는 안도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근데 고독감, 슬픔, 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그래서 요 심리 잘 파악을 해놔야 돼. 자, 2번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절인데, 뭐 요거는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 부를 때 이 당시에 요거라고 그랬고, 자, 쿨이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만 있었어. 자, 내진, 지금 일본인이라고 그러지, 내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내지라고 그러고 조선을 조선이라고 해서 뭘 하냐면 내선일체라는 말을 써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라고 해서 노동자 모집원 이런 거 지금 없는 거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도 지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게 사회주의라서 사회주의 독립사상 두 개는 같이 묶여서 다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시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 노동자들이 몸입하려고 하는 것이 뭐 쭉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지금은 노동자들이 어디 팔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지.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학생복에 망토를 했는데 교복에 망토 안 두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2번이 또 중요해요. 당시 조선의 현실이 드러난 부분. 일단 조선인은 어떻게 사냐면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받으며 멸시와 고난을 당했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그 안의 내용에서는 이제 목욕탕 대화의 부분에서 당대 조선 농부들이 힘들게 농사를 져도 굶주리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농사를 져도 굶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와서 그 쿠리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낮은 품성을 받고 중노동에 시달렸다 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제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야. 내가 겪은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에 대한 거고, 목욕탕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밖에서 내가 직접 겪지. 짐 조사를 당한 부분에서는 당대 국가 권력의 검열이 일상화되었고,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침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검열을 당했었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농사를 져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거는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내 얘기는 이 검열을 당하고, 이제 검열당한 이유는 사회주의나 독립운동 때문에 검열을 당하고. 자, 그다음에 3번은 이 소설의 주제는 식민지배 폭력성과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 이거는 이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조선 지식인의 자기 반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인데,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면서 일제도 비판을 하지만 이 조선인의 무기력한 대응도 비판을 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제목이 묘지지, 묘지. 이게 무기력한 이 어떤 암담한 현실도 보여주지만 무기력한 대응도 보여줘서 이제 묘지라고 하는 거야. 자, 261은 자 3번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욕탕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선 농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그 일본으로 팔려가는 거 시행하는 생각이 바뀌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보고 저거까지만 보면 되니까 왼쪽 칸을 볼 거야. 자,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여기서 나는 주인공이야. 자, 시라는 도 흙을 예천하며 가난한 농민의 여기 주셔야 돼요.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인과 동떨어진 시. 자, 거기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는 실인생 실사회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무관한 시는 자,
자 이제 그 좀 길긴 한데 실인생 실사 이면에 이면 진상과 진상은 실제 현실이야.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의식의 각성이 생겼다. 네. 자, 4번에는 2번 정도 보면 되는데 왜 검열에 걸렸을까? 너무 사실적이라서 그래. 맨 밑에 나오지? 식민통제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자, 뒤로 넘기서 262는 안 해도 되고 자 263은 만세전은 한번 읽을 건데 일단 두 번째 줄은 여러 구조의 작품 기록을 좀 주셔야 돼요. 이 여러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거든. 이 여러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야. 자, 어저께 했던 거 그 의식의 각성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부산 와가지고 서울까지 쭉 올라가거든. 올라갔을 때 이제 조선의 현실을 보여줘. 조선의 현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여러 구조의 역할이 돼. 자, 이제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자,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자, 뭐가 있지?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자, 식민지배 세력 무도하고 폭력적인 많은 조선인은 순종적인 무기력하다. 이처럼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환멸감으로 가득 차는데 이 환멸감은 조선인들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환멸감이야. 그래서 당시에 당대 조선의 현실을 무덤 같던 것을 이것도 환멸감을 표현한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무덤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조선인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에 그래. 자, 근데 그러나 다른 한편 나는 이 환멸의 예언을 통해 우리 정신적 성장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현실도 볼 수 있고 정신적 성장이니까 의식의 각성도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만세전은 정신의 성장을 다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다고 얘를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이런 그거는 조심해야 돼. 성장 소설은 이제 사춘기 소년이 이제 세상을 알면서 느껴지는 내적 성숙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의식의 각성을 이제 정신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4를 보세요. 자, 그 성격은 이제 뭐 사실적, 비판적, 자기 반성적 이런 거 나오고,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한 내 생각도 드러내고, 내가 겪은 것에 대한 내 생각도 드러내고 그래. 자, 제재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서울에서 동경으로 오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이루고 있고, 자, 주제는 일본 식민지배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그러니까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까지만 해. 뭐 실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 자,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거는 폭력적인 지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인들은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조선인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는 거야. 비판은 두 가지야. 일제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조선인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 이 글 내용에 글 내용에 들어 있어서. 자, 특징은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사실적이야, 사실적. 그래서 이제 사실적이지 위에. 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지배의 폭력성 비판하고, 자, 3번 중요해요.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 자, 현실을 몰랐다가 알았을 때 느끼는 나의 성찰이지. 이거 외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학교에서 굳이 외면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얘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시험 출제 포인트는 이거에 여러형 구조가 있는데, 자, 저기 끝에 보면 이게 그 밑에 보면 동경에서 경주는 다시 동경으로 가거든. 근데 동경으로 가는 과정은 안 보여. 근데 동경으로 떠나는 답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동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출발한 데서 다시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원점 회귀형 여러형 소설이라고 해. 원점이라는 게 출발한 데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회귀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자기 자신과 조선 현실을 점차 뚜렷하게 인식되는 과정,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과정도 그 말이고 조선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도 그 말이고.
교과서 수록 부분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여기 교과서 수록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들은 조선 사람들의 어떤 비참한 삶 그거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겪고 나서의 어떤 심리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자, 265는 주요 사건에 들어간 당대 사회 문화적 상황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야. 그 목욕탕에서 노동자들 얘기 들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내가 직접 겪은 거 하나. 자, 목욕탕에서 들은 얘기는 자, 오른쪽에 사회 문화적 상황 보면은 조선 농민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굶주림을 면치 못해서 이제 그 어딘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거든. 남만주로 가든가 아니면 일본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거고. 자, 이제 그거에 연결해서 일본인들의 조선인 노동자 착취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노동자 이 착취가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농사지어도 힘겹게 살고 그리고 이 쿠리로 가가지고 일을 해도 힘겹게 살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조선인의 농민들이든 뭐 노동자들이든 다 힘겹고 궁핍하게 살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검열을 받는 건데 자, 일본인들이 조선을 멸시해.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하지. 멸시의 느낌을. 그 다음에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고 그리고 이제 검열이 일상화됐고 저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점 두 개 있지. 두 번째,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야.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검열이 일상화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 조선을 멸시하는 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을 자기가 이제 느껴서 그래. 3번은 자기 반성의 정신인데 이거는 그 왼쪽에 보면 나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평온하게 지내면서 조선의 실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야. 몰라서 그냥. 자, 밭을 가는 것도 시임에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등 실상과 관계없는 술취한시라고 관계없이 낭만적으로 씻었지. 근데 목욕탕에서 대화를 들은 다음에 자, 자신이 책상 도련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고 그러니까 그 책상 도련님은 스스로 좀 이렇게 자주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냥 책상 도련님이었을 뿐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지. 현실을 이렇게 몰랐다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노동에 시달리는 가난한 농민의 삶과 같은 실제 현실을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썼던 그 시 같은 거지. 시. 자, 그 시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자, 밑에는 뭐 안 읽어도 되고 자, 나의 성격은 자, 이건 중요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실에서 여러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인데 사실은 이런지 아닌지 몰라. 자기가 그렇게 느낄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애원하는 사람을 형사를 좀 불쌍하게 여기지.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동정심이 많다. 그 다음에 시간을 끌어봤자 이럴 곳이 없다고 알고 그냥 형사 따라가지. 그래서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도 있는 사람인데 자, 그 따라갈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도시락 그릇까지 챙겨 나와서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나의 성격은 그 정도고 자, 5번에 원제가 묘지인데 그거의 상징성은 자, 일단 묘지라는 것 자체가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조선인들의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여기 주셔네 조선인들의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불종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야. 억압을 해서 찔르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찔르면 찔렀나 보다. 자, 그냥 그러고 괴롭히면 괴롭히나 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아무래도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불종적인 건 생기를 잃어버렸겠지. 자, 그래서 이제 노예적 삶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맥락이 똑같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조선인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묘지, 무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제목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인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왜 했는가에 대한 거, 현실을 몰랐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원제가 묘지였던가, 굳이 학습활동까지 나온 거 보면은 이거 나름 교과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자, 이제 겨울나들이면 넘기고. 자, 292페이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교과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민속극밖에 없어. 민속극밖에 없고, 자, 그 개념을 보면은 자, 민간의 구비전승되는 연극이죠. 구비전승이야.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 공산탈춤은 재단 구조가 있거든. 그래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전개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단순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구전돼야 돼서 그래.
그럼 기억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는 거야. 자, 특징은 이제 마을 전체로 공연되고 여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민중의식을 갖는 거. 그래서 뭐가 강하냐? 풍자와 해악이 강해. 풍자, 해악이 강하다. 우리나라 민속극에는 가면극이 탈춤, 인형이 꼭두각시 노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탈춤이 나오지. 공사 탈춤이니까. 자, 뭐 창극, 심파극 이런 거는 안 나와. 그것이 있지도 않고. 자, 현대극 있는데 여기 현대극은 뒤에 파수꾼이거든. 범위가 아니야. 근데 모든 나라는요 민속극과 현대극이 차이는 알아야 돼. 두 개 비교하는 거. 외울 때는 민속극 쪽을 기억을 하면 돼. 현대극은 좀 단절돼 있어. 이 무대가 좀 높고, 그다음에 세트도 만들어져 있고, 저쪽에 관객들이 조용히 봐야 되고 이러는데 민속극은 그냥 마당에서 그냥 대충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해. 자, 이거는 뒤로 쭉 넘겨서 어디부터 가냐면, 자, 306페이지에서 몇 개를 보고 갈 거야. 일단은 작품 개관을 볼 건데 306조. 이게 공사 탈춤이잖아. 공사는 동네 이름이고 그 당시 상업 도시였다 여기가. 탈춤이니까 당연히 가면극이겠지. 자, 성격은 이 서민적이기 때문에 풍자해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풍자해악이 중요해요. 풍자해악.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꼬집는 거고, 해악은 웃음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해악이라고 그러면 옛날 웃음하고 지금 웃음하고 다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엉뚱함을 얘기하면 돼. 엉뚱함. 자, 제재는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인데, 그래서 양반과 말뚝이가 계속 이제 갈등하고 해소하고 갈등하고 해소하고 하거든. 근데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말뚝이의 일방적인 비판이야. 자, 주제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는 니네 교과서에 전개 1, 2로 나와 있는데, 전개 1에서는 말뚝이가 양반을 직접 조롱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고 재단 구조에 맞춰서, 뒤에는 양반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하는 게 나오고 그래. 자, 특징 1번은 익살, 과장, 언어 유희 등을 사용한 풍자가 이루어짐 했는데 언어 유희가 두 번 나와. 중요해. 언어 유희. 말장난 하는 거고 말장난. 그 다음에 그 2번하고 4번이 전통극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2번, 4번이 다 돼 있어. 2번은 무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개방된 무대라고 그러거든. 근데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던데, 이건 이제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 관객과 악공들이 있어.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 자, 여기 이제 대사 부분으로 나와. 자, 현대극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끄라고 확인해. 소극장에서는 확인시켜달라고 그래. 끈 거. 안 끄면 째려봐. 그 스태프이 장난하게 째려봐. 막 뭐 울리잖아. 그럼 옆에서 막 눈이 막 분할이고 막 그래. 쟤 뭐지 할 정도로. 근데 그리고 만약에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게 개입을 한다고 해서 쫓겨나지. 쫓겨나는데 전투가 그러지 않아. 대답 다 해줘. 대답 다 해주고 이제 그게 또 다른 대본이 되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재단만 한대으로 추는 춤감으로 긴장감 같은 게 해소되고. 자, 이거 이따가 춤의 역할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민적인 비속어, 양반적 현자를 동시에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 향유층이 확대돼서 그래. 향유층이 확대. 자, 그러니까 그 서민들만 보다가 이제 양반들이 들어왔거든. 그 양반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넣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언어가 포함이 돼버린 거야. 대신에 그 서민들이가 한자를 잘 모르잖아. 얘네들이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간에 떠도는 한자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언어 사용의 양면성이라고도 하고, 자, 그걸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자,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 307에 6번 있어요. 6번. 자, 걔도 중요해요. 네, 가면극과 근현대 연극의 차이인데, 이거는 연극이야. 뮤지컬 아니고 연극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다음 공연 장소는, 자, 거기서는 이제 밑에 가로친 게 중요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 무대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무대를 만들고 하거든 현대극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세트가 없지. 그래서 극중 장소, 공연 장소 일치한다는 얘기는 공연을 하는 장소가 그 극중의 배경도 돼. 이제 되기도 하는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현대극 같은 경우는 극중장소하고 공연장소는 달라.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가매극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장소가 극 중에서도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극중장 공연장소 완전히 뭐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 그게 더 정확해. 그 다음에 관객 참여는 참여함이야. 참여함. 그래서 관객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은 이게 주제는 비슷해. 그러니까 과장들끼리는 주제가 좀 다른데 과장 안에서 재단끼리는 주제가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 주제가 다른 각 과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독립적이 중요해. 이게 과장이 여러 가지거든. 7과장까지가 있는데 그 과장들끼리 주제도 다 다르고 내용이 연결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산탈춤도 안에 내용 보면은 재단끼리 내용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그래서 독립적이야. 그리고 과장뿐만 아니라 각 과장과 각 재단이라고 그러거든. 이 과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 재단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유기성이 떨어진다. 유기성이 뭐 낮다. 근데 그러니까 긴밀하게 막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 얘기는 얘기고 얘 얘기는 얘기야. 대신에 뭐는 똑같냐? 과장 안에 주제는 똑같아. 주제는 비슷하게 가. 근데 자 유기성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독립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적 이야기 같은 말이야. 독립적. 자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그래. 원래 옴니버스식 구성이 뭐냐면 주제는 같은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옴니버스식 구성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면극 쪽을 그냥 기억하면 돼. 오른쪽은 어차피 다른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은 자, 거기 연극은 대사로만 이루어지거든. 전통극은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현대극은 뭐로 이루어지냐면은 대사로만 이루어지.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자, 하나 외우고 가야 될 게 있어. 306에 1번 있지, 1번 시험 출제 포인트. 반복되는 재단 구조. 이거 외우고 가야 돼. 이거 다른 교과서하고 하나 빠졌는데 거의 1, 2번을 같이 섞어서 외워야 되거든. 자, 시작이 뭐냐면 쉬임이야, 쉬임. 자, 이거는 주의 집중 시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의 위험이 있어 원래. 이 교과서만 네가 빠져 있어. 양반의 위험이. 여기 원래 여기까지 포함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뚝이에 거기 써있지 이제 말뚝이에 조롱이 있어요. 자, 말뚝이가 조롱하니까 양반이 호통치겠지. 양반의 호통. 자, 조롱하고 호통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야. 갈등이 일어나고 양반이 호통치니까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말뚝이가 이제 변명을 해. 내가 말은 그게 아니라고. 자, 변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양반이 안심을 하고 자, 여기는 뭐냐면 갈등의 해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춤이나 춤. 그래서 이 재단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의 역할이 많이 나와. 춤의 역할. 지금 교과서에서 요만큼만 나와 있으니까 이 갈등하고 해소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말뚝이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 변명, 양반의 안심. 그리고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마지막은 춤으로 끝내. 근데 다시 이 재단이 다시 와. 그러니까 계속 갈등과 해소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은 지금 다음에 갈등이 양반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양반의 어리석음이 이제 드러나는 구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위와 춤의 기능에서는 춤이 더 중요해. 자, 일단 시위는 시작인데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지금부터 재담 시작할 거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극적 분위기 조성한다는 얘기는 시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극이 진행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연극할 거야 이런 거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이제 재담을 할 거거든. 다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러니까 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작을 보여주는 거야. 춤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에 두 개 있지. 갈등의 해소를 알림, 양반의 어리석은 부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등이 해소돼가지고 얘네들 춤추고 놀아. 근데 이 갈등이 다시 생겨. 다시 조롱하거든. 그럼 또 갈등이 해소돼. 그리고 춤추고 놀아. 그럼 다시 그 갈등이 다시 생겨.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말뚝이가 쉬지 않고 비판한다가 아니라 양반이 계속 당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야. 풍자와 비판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갈등이 해소인데 그걸 통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 양반들은 멍청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내용적으로는 그래. 일시적인 갈등 해소가 반복되는데 자 그건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한다. 그래 되고 자 밑에 흥겨운 분위기 조성하는 거하고 제담과 제담 사이를 구분하는 건 어떤 그게 형식과 관련된 거야. 그냥 여기 끝나면은 춤 나오면은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제 춤추고 노니까 이거 흥겨운 분위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춤에서는 자 일시적인 갈등이 해소면서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한다. 자 그게 일단은 중요한 말. 자 우리 앞으로 이제 갈게요. 본문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자 294를 보세요. 자 거기 작품 개론은 다 읽었던 거고. 거기 이제 작품 안내를 봐.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봉산 탈춤은 7과정으로 구성된 조선 후기 민속곡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 각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 돼. 연결 안 돼. 그냥 각각의 에피소드야. 자, 제6과정에서는 주인인 양반과 종인 말뚝의 대결을 통해 여기 뒤에 주셔야 돼. 양반의 흉포와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말뚝이가 나오지. 그 말뚝이는 자 얘는 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자 이 서민의 전형이라고 해. 자 그리고 얘는 이 비판의 주체야. 비판과 풍자의 주체. 요즘 이런 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방자형 인물이라고 쓰기도 해. 방자형 인물이라는 거는 이제 서민이고 종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는 분들이지. 이 춘향전에 뭐 방자가 이몽룡이 춘향이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제 글을 읽다가 다시 춘향이로 가거든. 계속 춘향이로 나와.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글 똑바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잘 못 헤어지니까 그냥 말을 쳐가지고 보내버리고 막 이러거든. 이제 그런 좀 적극적인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과 풍자의 주체야. 그래서 이 말뚝이가 여기는 양반들 있지? 양반들. 자, 양반들이 이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허세 있고 기타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물들이라서 사실은 말뚝이가 양반들한테 일방적으로 비판 풍자를 가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거기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양반춤 뭐 양반과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말뚝이가 있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해서 번거지 썼으니까 평민인 거고 채찍 들었으니까 마부인 거고 그래. 그래서 이 외형을 통해서 이 말뚝이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국거리 장대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자,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대를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하나 있고 양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모습이 있거든. 여기서는 비정상적인 모습만 체크를 할 거야. 자 춤추며 등장해. 여기 세우쳐. 자 이거 양반이 춤추면 안 되지. 양반은 소나기가 와서 걷다가 걸어가야 돼. 뛰면 안 돼. 천천히 걸어가야 돼. 뒤집지고. 그 다음에 비 온다고 좀 처마 쪽으로 붙어서 걸어가도 안 돼. 그냥 가던 길 한가운데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춤추며 등장하고. 자, 양반 삼형제 마지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소개한 거고. 셋님과 서방님 힘차고자 관을 썼다. 그냥 걔는
흰 창문에 반 썼대. 여기 쪽이야. 이거 두 개 다 체크하면 헷갈리니까 아닌 것만 체크해. 자, 도련님은 남색 쾌자 복권을 썼다. 이 쾌자가 그 조끼거든. 남자들 입는 긴 조끼. 그리고 쾌자라는 거는 옛날 그 결혼하는 애들 입는 이 쓰는 이 긴 이거 그 모자 있어. 자, 쾌자 복권 쓰고. 자, 그 다음에 샌님과 서방님 원청이면 이게 이제 언청이. 얘가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외형을 가지고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관념이 없었어. 지금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자,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옛날 양반들이 부채하고 장죽은 담뱃대야. 담뱃대 가지고 있었고, 자, 도련님이 입이 비뚤어졌고 거기 입이 비뚤어졌어. 여기도 뭐. 자, 그 다음에 도련님은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 일정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정을 갖추면서 형들의 면상을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방정맞게 군지. 자, 여기도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양반답지 않은 모습이고 풍자와 비판의 대상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특히 여기 언청이하고 입이 비뚤어졌다 같은 경우는 자, 이 외양을 통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춤추고 방정맞게 구는 거는 행동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 외양과 행동을 통해서 이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너무 그쪽으로만 가냐, 그것도 아니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정상적인 양반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양반이 연따로 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제일 앞에 나온 발단 부분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양반의 모습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는 재단 구조가 쭉 나오거든. 이게 다른 교과서, 다른 자습서들은 재단마다 하나씩 끊어놨는데 지금 쭉 연결해놔가지고 그냥 알아서 끊어야 돼 이제. 끊으라는 데 끊으면 돼. 자, 그리고 재단 구조에 맞춰서 연결이 돼. 말뚝이. 자, 가운데쯤 나서 쉬 그랬어. 이제 재단 시작이라는 거지. 주의 집중. 자, 양반 나오신다고 해서 끊어야 돼. 이게 양반의 위험이야. 양반의 위험이 나오는데 그냥 빼버려가지고.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이게 말은 되게 긴데 뭐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이런 거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정상적인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야. 니네가 알고 그 양반 아니야. 이런 거고 뒤가 중요해. 계잘량이는 양자에 계다의 소반이랑 반자 쓰는 양반 거기가 중요해. 자, 거기가 이제 그 말뚝의 조롱 부분이거든. 이 양반의 뜻풀이를 하는데 이 계잘량은 개가죽이라는 뜻이야. 개가죽. 이 개로 만든 이 개의 가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다리 소반이라는 거는 이거는 조그만 산을 얘기해. 옛날에 산 보면 이렇게 생긴 상이 있거든. 다리 휘어진 거. 그러니까 야구는 이제 뜻풀이를 다르게 한 거지.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네. 근데 우리가 하는 양반은 뭐냐? 이 반이라는 게 일반 이반할 때 그 반이거든. 한자로. 그러니까 무리들 얘기, 무리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임금 앞에서 조회할 때 보면은 오른쪽에 문반, 왼쪽에 무반 썼거든. 그래서 둘을 합쳐서 양반이라 그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근데 이 뜻풀이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해. 첫 번째는 이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언어유를 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유사한 어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유사한 발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언어유를 했다 이런 말을 써. 자, 요거 그 풍자도 되지, 풍자와 비판도 되지만 이 언어유의라는 표현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 뜻풀이가 나는 거, 말장난하는 거지, 말장난. 이름이 있어. 아까 왜 눈 뜨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자, 이거 언어유의 중요해.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이게 말뚝의 조롱이면서 표현상으로 언어유의. 어디 있냐고? 가르쳐줘. 자, 이제 이게 이제 말뚝이의 조롱. 자, 근데 양이동 뭐야 그랬지? 요게 양반의 호통. 그러니 말뚝이가 이 양반을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수 6판서 다 지내고 새로 재성으로 계신 이세원대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그래서 이제 핑계되는 거지. 말뚝의 변명. 그래서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자 거기 이제 말뚝의 변명이고 이제 양반들이 이세원이라네 하면서 합창했지. 안심한 거야. 양반의 안심. 그리고 국거리 장대로 춤춘다 그랬지. 갈등의 일시적 해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 얘네들 양반들은 무식하구나. 어리석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자,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든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거기서 끊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재단이야. 자, 재단 구조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양반의 위험, 그러면 안 나오기도 해.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그 다음에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요 과정이 계속 반복돼. 자, 반복이 되는데, 요 반복들에서는, 요 재단 구조가 반복되는 데서는 말뚝이가 일방적으로 양반을 풍자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담이 두 가지라고 나오는데 재담 구조에 의한 부분이 있거든. 그게 이제 전개 1이야. 이쪽에서는 자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말뚝이가 직접 풍자하는 거야. 말뚝이가 직접 자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 물론 이제 조롱까지 포함이겠지. 자 이제 말뚝이가. 자 그까지가 이제 재담의 재담 구조의 첫 번째 이야기고. 자, 그 다음 거는, 자, 말뚝이가 그랬고, 원래 양반의 위험이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자, 요거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라고 그랬거든? 이 구경하시는 양반들은 관객이야. 진짜 양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양반이 여기 있잖아. 저쪽은 양반들이 아니거든? 관객들은? 평민들이지? 그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지칭하는데 얘 무시하는 거야. 요, 그것까지 나오진 않은데, 자, 거기, 대신에 이제 얘 구분하는 거 나와. 관객인지 진짜 양반인지. 그 구분하는 문제는 맞으라고 하는데. 맞으라고 할 때. 자, 이게 구경하는 양반들이 뭐냐? 관객이야, 관객. 그래서 관객한테 말 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관객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거를 보여주는 구절. 자, 요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자, 전통극의 특징인 부분. 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이게 구경하는 양반들이 평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짤짤한 곰방대야. 신분에 따라 곰방대 길이가 달랐어. 진짜 높은 사람들은 숨막혀 죽었겠지. 빨다가.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짧은 걸로 하지 말고 저 연죽전 담배 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방 가옥씩 되는 것을 사다가 이게 양칠간죽 자문죽은 담배 때 만드는 대나무야. 특별한 이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국 연변죽 이것도 담배 때 만드는 대나무야. 근데 누구 담배 때를 만드는 대나무냐면 양반의 담배 때를 만드는 대나무야. 그러니까 짤짤한 거, 니네 신분에 맞게 짤짤한 걸로 하지 말고 양반들이 쓰는 담배 때 만드는 대나무를 사다가 이런 뜻이야. 자,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저녁 나물이 거의 낚시, 거의는 개야. 자, 개 낚시 걸도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판, 여기서는 이제 껍데기로 보면은 이게 조롱이거든? 이 조롱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짤짤한 공방대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평민이거든? 평민들, 서민들한테 양반이 쓰는 담배대로 담배 피우라고 해서 이 양반 조롱하는 거야.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민이잖아? 밖에는? 지금 여기 누구 있어? 양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양반한테 평민 보고 담배 피우라고 하는 거거든? 느낌이 좀 나나? 오빠가 아빠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건 똑같은 거야. 아빠하고 오빠하고 싸우다가 오빠가 열받는다고 아이씨 그리고 담배를 딱 물고 이거 담배 딱 아빠한테 뒤지지 그러면 그런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양반들이 쓰는 담배대를 지금 평민들이 쓰든 양반 앞에서 담배대를 피우든 이래나 저래나 양반들의 권위 무시하는 거야. 평민들한테 그냥 양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담배 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롱이야. 이게 생각보다 왜 조롱인지 느낌이 잘 안 와.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권하는 거지. 누구한테? 평민한테. 그러니까 평민 니들도 양반처럼 그런 담배대 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조롱인데. 하여튼 양반들이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화나를 그만을 그리하였어. 자, 화나를 그만했더니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여기서 또 하나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담배와 관련된 제담. 자, 그 다음에 쉬 춤과 반주고 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그랬거든. 자, 여기서는 자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한 거야.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 이게 현대극에서는 저기 그 어디지 오페라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다가 그 무대가 가라앉아. 그리고 다시는 안 나와. 좀 심한 데는 아예 밑으로 든대. 무대 밑으로 오케스트라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옛날에 그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보는데 거기다 유리관 안에 넣어놨어. 밴드들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 아예 그냥 눈에도 안 보이게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그 밴드들이 처음에 소개할 때 그쪽에 조명 한번 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튼 쳐놓고 안 보여. 그러니까 아예 밑으로 들어가 안 보여. 그래서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 중요하잖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음악 감독이 음악 넣으라고 넣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야. 다 말 걸고 시비 걸고 대답 다 해주고 그래. 그래서 이 악공 말씀 들으시면은 이 악공의 극중 참여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개방된 무대라는 거. 자, 여기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5음 6류를 다 버리고 5음 6류는 이 5음은 도레미솔라지 우리나라 음이. 그다음에 6류는 박자거든. 그러니까 리듬 박 음정 박자 이런 뜻이야. 음정 박자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줘. 그래서 양반들이 나오면 음악으로 맞이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냥 대충 아무나 두들겨 그냥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조롱인 거고 양반 같지 않다는 얘기지. 자, 야 이놈 뭐야? 그래서 호통치고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용두해금 북 장구 필이 저때 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에게 치라 그래야 했어. 아니야 음악 연주 제대로 하라 그랬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 합창 건건들에게 치라네 그리고 또 춤추지. 그래서 이 춤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다음 제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자 295는 그 밑에 거는 자 여기 양반의 희화화라는 아까 한 거 있지. 뭐 어색하게 춤추고 그 다음에 언청이고 입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방정맞고 그런 거.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줄쳐야 돼. 양반을 풍자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거의 근거를 외양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풍자 비판이 당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자, 외양과 행동으로 보여줘. 자, 그다음에 재단 구조는 있고 그 효과는 어떤 거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 똑같은 구조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 그 양반에 대한 풍자를 강조해줘. 왜 반복하니까 계속 똑같은 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객들이 재담의 흐름을 짐작하게 하여 대충 알지. 이제 그 조롱이 나오면은 호통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변명 나오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춤추겠구나. 그리고 다시 나오겠구나 이런 걸 대충 이제 기대를 하게 되지. 그다음에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말뚝에 변명되고 양반이 안심하는 것은 요 마지막 부분이거든. 양반의 안심과 춤 부분, 양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전하는데 쉬워. 구조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이 구비전승에 좀 용이해서 그래. 이제 큰 틀에서는 이 틀에 맞춰가지고 하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구전을 시키기가 쉽다 그렇게 돼. 자 뒤에 296은 자 쉬 말투가 얘 이놈들도 양반을 모시자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얘 양반을 찾으려고 자 이제 양반 모시자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요거 양반의 위험이야. 그러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그래. 자, 양반을 찾으러 천박 북마로 1조씩 아침 일찍 먹고 자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일단 노세원님 중요한 단어야. 여기 보면은 생원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원 있고 서방님 있고 그러거든. 샌님과 서방님 이렇게 있어. 샌님 서방님 그러거든. 자 여기서는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그랬지. 이 노세원님은 노세는 말이야. 이 조랑말하고 당나귀 합쳐놓는데 걔를 이제 원님이라고 표현을 했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말을 원님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이 노생원님 있어. 거기 생원 있지. 생원. 자, 요거를 이 노생원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유사한 어감이라고 그러거든. 요거야말로 이제 유사한 어감 혹은 유사한 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언어 유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노새한테 원님이라고 한 것도 양반의 권위를 무시한 거고, 말한테 원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생원한테 노새라고 한 것도 양반의 권위를 무시한 거고. 그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하든, 자, 여기 노새원님이라는 거는 결국 양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양반의 권위 무시. 이건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 그래서 앞에 계달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이 소반이나 반자 쓰는 양반, 그건 뜻풀이에 의한 언어 유희인 거고, 이거는 비슷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인 거고. 그래. 그래서 노새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설설해 말뚝이님 내가 타고, 일단 말뚝이님도 중요해. 말뚝이 자기 스스로한테 님이라고 했지. 그 요즘은 아니다. 나 옛날에 그 저기 카톡에 그 닉네임이 이병준님이었거든. 이병준님. 여기서 무조건 난 이병준님이야. 어딜 가도. 그래서 요즘 바뀌었어. 영어 이름 바꿔놨는데 거기서 형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어. 거기에 너 님자 당장 안 빼? 맨날 전화 왔어. 어차피 이병준 님 이렇게 나거든. 그러니까 님이 두 번 나와. 이병준 님님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자꾸 이병준님에 대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 형들이 기분 나쁜가 봐. 틈만 나면 전화하고 카톡해. 님자 안 빼 새끼야? 맨날 이러고. 스스로 높이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야. 형. 그러니까 욕 뒤지게 쳐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야. 말뚝이는 평민인데 자기 스스로 높였지. 이 이유가 나와. 뒤에. 그래서 말뚝이님을 내가 탓해. 일단은 노새원님을 이제 말이라고 치면, 말이라고 쳐. 그 말은 누가 타야 돼? 양반이 타야 되지. 근데 내가 탓해. 좀 이상하지? 내가 그냥 말을 끌어만 줘야 되는데 말을 내가 타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노새원님이 노생원님이다. 그러면은 내가 양반을 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 뭐 그 말을 내가 타든 아니면 내가 그 생원을 타든 이래나 저래나 권위무시야. 이거는 어차피 양반이 타야 될 거를 내가 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양반을 탔다 의미가 되니까. 하여튼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독양 상국 무릎 매주 발뜻 타고. 자, 이제 표현법이 나와요. 자, 동은 여우려 서는 구월이라. 요 두 구절은 대꾸법이야. 문장 구조 똑같이 생겼지. 대꾸법. 동은 여우려 서는 구월이라. 자, 그다음 뒤까지 연결하면 동여울 서구월. 요건 앞에 말 그대로 반복한 거지. 이거는 반복법. 그다음에 남들이는 남쪽 들판 북향산에, 자,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잼잼이 참나무 결결. 이 열거한 거지. 열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점점 좁아지지. 그래서 이제 정답법도 있고. 근데 양반을 찾으러 다녔는데 참나무 결까지 다 찾아봤대. 이건 과장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법이 좀 많아. 일단 대꾸법이 하나 나오고, 내 앞에 두 구절. 내 바로 뒤에 두 개가 걔를 또 반복을 했고. 자, 내 방방곡곡에부터 참나무 결계어리까지는 열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지. 자, 점강법을 썼고. 그다음에 양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 찾았지. 뭐 참나무 결결이까지. 그다음에는 과장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방방곡곡 몇몇중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은 말 여러 번 쓰잖아. 걔를 처벌하라 그래. 처벌. 그래서 이제 처벌을 사용하고. 네, 표현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게 동은 여울이고 서는 구월이나 이렇게 되고, 동여울, 서구열, 남들이 북향산 이렇게 해서 사음부로 끊어져. 기본적으로 사음부로 끊어져. 그래서 요거 사음부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적 운율 형성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 내용으로는 간단해. 양반 못 찾겠어 이거. 내용으로 그런데 표현이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사음부가 조금 안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음부 기반이라고 해. 이거는 시험 낼 때는. 양반 한 모습 어디 다녀 그랬더니 이제 내용은 이거야. 내가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봤는데 양반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 찾아다녀봐도 셋님 비뚝한 놈도 없었다고 그랬지? 이게 셋님 비뚝한 놈에까지 줄치고 말뚝이냐고 비교를 말뚝이 스스로는 자기를 높였지 양반은 낮췄지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호칭을 통해 가지고 호칭으로 양반을 좀 무시한 거야. 호칭을 통한 양반의 권위 무시를 한 거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자 거기 업습디다 있어. 업습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교무실 가서 무슨 갖고 와 그랬는데 뭐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이 찾던 그거 업습디다 그래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할 거야. 예의 바른 학생이 뒤진다든지 반말이거든. 그래서 이 업습디다는 반말이야. 여기서는 또 업습디다가 학습 활동에 교과서마다 다 나와. 요거는 낮춘말이거든. 근데 지금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 낮춘 거지. 그거는 이 양반에 대한 어떤 반감을 보여주는 거야. 양반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한테 뭘 시켜오면서 양반에 대한 반항심 혹은 반감, 뭐 저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짧은 글에 뭐가 엄청 많지. 저기는 이제 언어에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통해서 양반 무시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어를 통해서 양반에 대한 반감도 나오고 그래.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 저런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서 세철을 여기서 일단 끊고 중량에서 자 이제 또 재담이 나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돼. 말뚝이가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호통치고 말뚝이가 변명하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자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게 말뚝이야. 이 재담 구조에서는. 자 이제 세모는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서 세처를 정하는 것이 어디를 돌아다니냐. 이 세처는 요즘 말로 하면 호텔 정도 돼. 이거 다른 곳에 갔는데 머무르는 곳이거든. 자 이제 거기 중요한 거 나와요. 그 형식에서 그 갈래에서 중요한 거.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이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빙 두른 다음에 내가 말을 막 하잖아. 등장인물이. 그러면은 관객들이 여기가 거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관객과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가 있었고, 자, 여기에서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가 있었고, 이게 이제 전통극의 특징들.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정을 드문드문 꽂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렸지? 자, 그리고 참나무 울타리, 울타리 이렇게 꽂아놨어. 이렇게. 울타리를 꽂았고, 그 다음에 깃을 푸근푸근이 두고, 여기 이제 집더미 깔고, 자,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그랬거든?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자, 이 말뚝의 직업과 관련지면 얘는 어디? 마국간이지, 마국간.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거야. 내가 세차 한적 보지다니 내가 마법관 준비해놨어. 이렇게 되면 뭐 화나겠지?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세트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마법관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아주 호통쳤고, 이 양반 어찌 됐어? 자자오양의 이게 정남양이라는 뜻이야. 정남양에다가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량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대. 이 난간팔자라는 얘기는 이게 그 베란다 펜스거든, 쉽게 말하면. 자, 그걸 팔자로 만들었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을 지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입구자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큰 집을 지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난간팔자로 오량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대라는 큰 집을 준비했다는 뜻이야. 큰 집이고, 그 다음에 호박주초. 호박은 그 송진이 땅에서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보석이지. 호박으로 만든 주춧돌에, 산으로 만든 기둥에, 자, 빛으로 만든 연목, 석가래에, 그 다음에 금파, 금색 물결에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자, 여기까지는 좋은 재료를 써서 지었다. 뭐 하나씩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자, 크게 보면 큰 집에, 정남향에다가 큰 집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집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자, 쳐다보니 천판자. 여기 위로 올라가올 때 아까는 그 문이 하늘로 냈다 그랬잖아. 자, 이번에 쳐다보니 천장으로 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다보니 장판방, 내려다보니 장판이 깔려있고, 화문석은 이게 꽃이 그려진 돗자리라는 뜻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트 정도 돼.
꼬꾸라진 카페트. 자, 화문성을 쳤다 펴고, 자, 부벽선을 바라보니, 여기 동편에부터는 가로로 좀 묶어. 필요 없는데 올 거니까. 자,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방영정, 뭐 맑고 맑은 마음 그런 뜻이고,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와, 이거는 100번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다 하는 거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의 지고, 이건 알 거고, 자,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끝까지 가로로 묶어.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야. 쳐다보니 천판자고, 내려다보니 장판방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닥 위에 화문석이 깔려있고, 벽에 글자가 붙어있어. 이러면 끝나거든? 근데 걔를 굳이 벽에 붙은 글자 한 가지 다 얘기해 준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 말해준 거고. 자, 이는 감히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방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집의 전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 방의 모습 보여줬고, 문방제구는 이제 뭐 밑에 보면 종이, 붓, 벼루 등 먹인데, 여기서 더 넓게 봐서 이제 가구야, 가구. 거기 있는 가구를 보면 용장 공장, 용과 봉황을 그린 장. 자, 괴는 상자야. 상자를 말하고, 부지는 뒤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쌀떡 정도 돼. 그 다음에 자개암록. 그 옛날에 그 요즘 할머니들 이거 안 쓰는데, 옛날에 그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방에 가면은 까만색 그 장에 그 흰색 반짝반짝하는 그 자개 붙여놓은 거 있어. 무늬 만든 거. 그게 자개거든. 그 자개로 만든 장에 반다지 새벽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식 자문 주고 담뱃대 이리저리 맞춰놓고 거기까지 끊어야 돼. 처음부터 거기까지가 뭐냐면 말뚝이 변명이거든. 그래서 내가 큰 집에 좋은 재료로 방도 잘 꾸며놓고 좋은 가구 집어 넣어놨어 이거야. 변명을 하는데, 자, 이게 변명이기도 하지만, 말뚝의 변명이기도 하면서 또 모두 되냐면은 이제 비판을 해야 돼. 양반들이 어디 가서 세처를 잡을 때 이렇게 좋은 집을 잡았다는 거야. 쓸데없이. 그래서 이건 이제 양반의 사치스러운. 자, 요거에 대한 또 비판이 돼. 양반이 어디 가가지고 세처 잡으면은 엄청 화려하고 좋은 집에다가 이런 방을 두겠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끝내면 좋은데 뒤에 보면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동프로 선장에다 돼지 똥물에다 쭉쭉 축여놨습니다. 잘 나가다 갑자기 담배 똥물에다 축여놨대지 다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지에다 보면 그 갈등이 두 번 나와. 그래서 세처를 마구간으로 잡아놓은 거, 그 갈등 한 번 하고 해결했지. 그 다음에 담배를 똥물에다 축여놓은 거, 이 갈등이 두 번 나온다는 거. 어떤 이놈 뭐야? 그렇지. 또 이제 양반이 호통하고, 아, 이 양반 어찌 됐어?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어. 다시 변명했어. 자,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국거리 장대나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자,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세처방으로 들어간 척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무대 자체가 없어서 그래. 자, 그다음에 세처 안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재단 구조를 통한 양반을 풍자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조를 잘 봐야 돼. 그리고 자, 297은 자, 말뚝의 말에서 양반에 대한 조롱이 담긴 표현은 이제 언어유가지 노세원님. 자,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새님을 조롱한 거고, 그래서 노세원님은 노세원님에서 온 말이야. 자, 이번에 어휘를 의도적으로 바꾼 거지. 나는 님이라고 그러고 평민인데 양반한테 놈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자, 양반의 거짓이를 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격식과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는 없습디다거든. 없습디다. 그래서 이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이 조직은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야. 이거 직접적이라는 거 틀린 문제로 많이 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거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간접적이라는 건데 틀렸다고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이거 학교들이 가끔 이렇게 문제 잘못내는 거 있거든. 이거는 간접적이야. 자, 간접적인 특징은 주제가 다른 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독립적인 줄투이고. 그다음 2번은 지배층의 한문투와 민중의 언어가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이중적 언어 사용, 뭐 언어의 양면성 이렇게 되고. 자, 대사와 춤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그렇지? 대사, 춤, 그다음 노래 이런 거. 그다음에 특별한 무대 장치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 이 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장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무대 객석의 구분이 없고, 자, 거기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관객과 악보가 그게 참여시키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적이다, 언어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대사와 춤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전통국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4호를 빨리 풀어. 쉬게.
자, 이거 4번은 5번이 답인데 무대 가분들 직접 가리킬 수가 없지. 무대 자체가 없으니까. 자, 5번 같은 문제는 이거 틀리면 큰일 나. 나가다나. 자, 6번은 기억의 특징인데, 자, 기억은 주권이 정되는 것도 일제히 춤을 추는 이거 춤의 기능이거든. 춤의 기능. 그래서 5번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요만이 나오기도 하고 양반의 어리석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공산탈을 좀 끝내고 들어보세요. 20분에 들어오세요. 자, 우리 298쪽 보세요. 자, 이 앞쪽 296쪽까지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재단 구조에 의한 전개야. 자, 재단 구조에 의한 전개라서 자, 여기서는 이제 말뚝이가 직접 조롱하거든. 자, 말뚝이의 직접 조롱과 풍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뒤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뭐 글짓기나 이런 양반의 학식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298페이지부터는 자, 여기는 그 양반 스스로 자, 허세와 자, 무식함을 폭로해. 자,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여기는 말뚝이 거의 안 나와. 298에 말뚝이 딱 한 번 나와. 그렇지. 그게 하나의 재단이거든. 전개이니까 딱 한 번 나와. 근데 뭐 비판하기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좀 아니야. 자, 읽어볼게요. 자, 생원 쉬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이제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근데 시조업기가 나오는데 여기 처음에 자, 허세와 무식한 폭로한다 그랬지? 자, 이 시조업기는 허세에 좀 가까워.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밤나마 늙었으니 다 시조지 못하리다. 원래는 시조 부른다는 얘기는 시조를 지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조를 지은 게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탈로가 하나를 내가 그냥 부른 거야. 이제 창작이 안 된 거고. 자, 그리고 하하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할 소리란다. 이제 말뚝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자, 낙양성 신녀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양반들이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하는 시조를 읊었는데 말뚝이는 인생무상에 관련된 작가를 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뚝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야. 양반들이 니들이 지금 시조라는 거 잘난 척 하는 거야? 우리도 작가라는 거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근데 말뚝이의 의도로 보면은 니들 잘난 척 하지 마. 우리도 니네처럼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양반들의 시조는 어떤 무식함을 폭로한다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교양에 대한 과시를 하고 싶은 거야. 무식함은 조금 멀어 얘는. 이제 그거를 말뚝이는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지. 니들 잘난 거, 니들만 잘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조롱하고 풍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우리 답답하니까 시조 한번 읊을까?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거지. 자, 거기서 한번 끊으세요. 자, 높고 낮은 정부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무식하다는 걸 얘기를 했으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야. 창작을 해야 되는데 창작을 안 한 거. 옛날 교과서에서 그 맥락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 교과서는 지금 이 바뀐 교과서들은 전부 다 이 양반의 시조와 말뚝의 작가를 비교해가지고 양반들이 자기 문화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쪽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 자, 세 번은 다음은 그리는 수식 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한시짓기야. 한시짓기가 있는데 이게 한시짓기가 학문의 마지막이야. 요즘에도 그 공무원 시험 9급, 7급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식 찍기거든. 객관식 찍기야 공무원 시험. 좀 더 객관식이야 객관식. 근데 그 옛날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는 2차는 주관식이야. 논문 써야 돼. 임용고시도 요즘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문 쓰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구 씨가 무슨 그 5급의 고위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그런 게 글쓰기를 하거든. 근데 옛날에도 그 소가하고 대가가 있는데 소가는 그냥 경제는 암기야. 쭉 암기해서 쓰면 돼. 근데 이제 대과는 한시 쓰기야. 그래서 춘향전에도 보면 그 꿈속에 이몽룡이 꿈을 꿔. 문자를 받아 꿈에서. 근데 그 문자를 현실에서 그 문자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 그래서 한시 져가지고 제일 먼저 쓰고 장원급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한시 짓기가 그 양반들 교양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문화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 근데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럼 동생이 운자를 내게. 이 운자에 맞춰야 돼. 첫 번째, 세 번째 끝 글자에 중성, 종성 맞추는 거고 뭐 그런 건 안 필요 없지만. 근데 글자를 맞추는 거야. 근데 여기는 주는 거지. 찬자, 영자를 첫 번째, 세 번째 끝 글자나 두 번째, 네 번째 끝 글자에 맞춰야 되는 거야. 자,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대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자, 울룩줄룩 작대산 허니 황천 풍산의 동선령이라. 일단 대충 지은 것처럼 보이지. 네, 여기서는 작대산 산 이름이고 황천 동네 이름이고 풍산은 산 이름이고 동선령은 그 풍산에 있는 그 고개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시를 지키셨어. 여기 그 생원을 보면은 자, 생원은 한자를 사용을 했어. 한자는 사용을 했는데 그러나 지명나열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한시를 못 지은 거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 울룩줄룩 같은 경우는 한자에서 못 쓴 거지. 자, 울룩줄룩 뭐야? 네. 울룩줄룩은 한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시 못 지었어. 근데 또 동생이 뭐라 그러냐? 형님 그거 잘 지었습니다. 칭찬하지. 둘 다 무식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동생 한 개 지어보세요.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충자, 무자세. 이번에 서방이 있거든. 자, 거기는 그 운자 벽자 어려운 글자로 군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집세기 압촉은 헝겊총원이 남학신 부축의 검을 보시라. 그래서 여기는 충자 무자는 썼어. 근데 집세기는 집신이야. 집신의 앞부분은 헝겊으로 만들었으니 이런 뜻이야. 남학신의 뒷부분 거물못이 박혀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서방 같은 경우는 한자 사용도 안 했어요. 한자 사용도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사물을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한시가 아니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였냐 서로 칭찬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다 봤을 때 뭘 보여주냐면은 일단은 이 한시를 짓는다는 의도 자체가 과시하려는 의도거든. 그래서 허세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한시도 아닌 거 한시인 척 짓고 칭찬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한다 할 때 여기는 스스로 무식함 폭로. 그래서 이 무식함 폭로는 시조업계에서 해당이 안 돼. 무식하다는 걸 빨리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시집계에서는 일단은 허세에 이제 좀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한시짓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시도 제대로 못 짓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칭찬하고, 난 이렇게 무식해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중략돼 있지. 거기서 또 한번 끊고, 자 이건 이제 시조업계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잔을 하여보자. 네, 파잔놀이라고 해서 이거 한자를 엄청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자가 있으면 부분의 글자가 있잖아.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그걸 하나의 글자로 합치는 거야. 오른쪽에 나오거든. 뭐 10월 10일을 합치면 거기 아침 조자가 돼. 거기 10월 10일 다 써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파잔놀이. 그러니까 한자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이거는 수수께끼를 낸 거지. 타자가 아니라. 자, 내 거운고 옥편. 그 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사로 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 타자놀이를 못하고 지금 수수께끼를 하고 있어. 수수께끼하고 답 맞추고 서로 칭찬하고 그래. 그 동생 참 정말 제 칭찬해줬지. 형님 그럼 내가 한자 부르게 눈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또 수수께끼를 했어. 그거 참 어려운 자. 그거 노님자 아닌가? 묘하게 답은 자로 끝나. 그러니까 이제 파자라서 자자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자자로 끝나는 단어 맞추기 수수께끼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무식하다. 자, 그거 형님 참 잘 맞춘다. 거기다 이제 또 칭찬까지 해야지. 그래서 수수께끼 내고
단 맞추고 칭찬하고. 그래서 얘도 뭐냐? 허세와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한다. 그래서 여기 세 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과시와 허세야. 그리고 이제 한시짓기하고 파자놀이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이 의도는 뭐였냐면은 의도는 이 자신들의 그 문화와 교양을 뭐 문화고 교양이라고 하거든. 저거를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거야. 의도는. 근데 자, 실제는 어떻게 되냐? 그냥 허세만 드러냈고, 그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해 버렸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버린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말투기가 빠져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양반은 무식해요. 양반은 무식해요, 어리석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299를 보세요. 자, 양반들의 저급한 학식과 허세 풍자가 있는데, 자, 말뚝이로부터 당한 조롱과 수모에서 벗어나 양반의 권위를 되찾고, 자, 자신들의 학식과 교양을 과시한 시도거든.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야. 권위도 되찾고, 자, 양반이 아닌 걸 보여주고 학식과 교양도 좀 잘난 척하고 싶은데, 시조기는 양반 시조의 목자는 말뚝에 작가가 있었지. 그러니까 니들은 남의 건 무시하고 니들 것만 잘난 척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과시, 허세가 나온 거고, 한시짓기도 자,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생원현 씨는 운자를 맞추긴 했지만 울룩줄룩이라는 우리말을 섞었고, 그러니까 한자가 아닌 애가 있고, 내가 확인해 주면 지명을 무의명에 나와야겠지. 한자를 쓰기는 썼어. 그런데 대신에 이제 한시가 아니지. 근데 서방현 씨는 운자를 맞췄는데 우리말로 맞췄지. 우리말로 맞췄고, 그러니까 이제 한시가 아니지. 그 다음에 사물을 나열했고, 그래서 한시가 아닌 거야. 근데 그걸 또 서로 칭찬했어. 그러니까 무식하다. 네, 파자놀이는 수수께끼 냈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박스가 중요해요. 스스로 무식과 허세를 드러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의 우성, 자기 거시적 태도를 풍자한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야. 학식과 교양 허구성, 자기 거시적 태도니까 양반들의 허세.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을 알거든요. 298. 자, 이러는 동안에 치발이 살짝 들어 함정 구석에 서 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아까 만세전도 그랬지. 아니, 아까가 아니지. 만세전에서도 그 보지 못한 친구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거든. 자, 여기서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거야. 대신에 치발이 아닌 척하면 안 돼. 관객들. 쟤 누구지 하면 안 돼. 이게 무대에 있어도 등장인물들이 언급하지 않는 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그 무대 장치가 없다고 연결이 돼.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자, 문제 푸세요. 푼 것 같으니까. 자, 7번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취발이가 나오거든요. 취발이.
자, 그다음에 8번은 역사적 관례에 대한 설명과 이거 이 탈춤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탈을 쓰고 공연을 해서 탈춤이니까 무대 장치 없고 서술자 없지. 그래서 3번이다. 이건 소감이지. 자, 춤 노래도 들어가고 자, 무대 객석의 구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8번은 1, 2, 4, 5를 외워야 돼. 이거는 왜 1, 2, 4를 외워야 돼.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막네 이거는. 본문하고 연결해서도 내고 그냥 자체로도 내고 하면서. 자, 9번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는 그 민요고 하나는 작가인데. 자, 이거 그 시조는 학식 자랑하기 위해서고, 갖고 니은은 양가문화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니네 못지않은 거 우리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서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야. 서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9번은 2번이고, 자 10번은 A의 영상에 대한 설명인데, 자 얘는 파자지. 이거는 이제 4번이 틀렸어요. 관객들은 드러나지 않아. 자, 그다음 300페이지는 이제 취바리가 나오는데, 자, 그럼 취바리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신흥 상인 계급이야. 신흥 상인 계층. 그래서 이제 부자야. 자본력이 좋아. 자본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변해가지고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가고 자본주의 시대가 막 오거든. 그 돈이 쉬워야. 서울대 갈래 배고파거든. 배고파는 게 나아. 서울대 굳이 가서 뭐 100원 못 벌어 서울대 나와도 벌 수도 있지. 근데 요즘은 옛날 같으면 명예가 있어가지고 서울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달라. 요즘하고 달라서 우리 학원에 하나도 수의대랑 고대부터 냈거든. 어디 갈 거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수의대가 있어. 수의대 가면 돈 엄청 많이 벌거든. 걔들은 의료보면 되잖아. 얘네들은 건대 앉아있을 때 수의대 애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수의대에 갔는데 건대 나온 여자, 건대 수의학과 나온 여자하고 강원대 수의학과 나온 남자하고 사귀었대. 근데 건대 나온 여자 쪽에서 강원대 따윈 남자 사귄다고 엄청 뭐라고 그랬대. 사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뒤집힌 게 여자애는 그냥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남자애는 대학교 졸업하고 병원을 차렸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버네.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 그 남자한테 놓치면 안 된다고 엄마 부모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남자가 기분 나쁘잖아. 차버렸대.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지. 근데 요즘은 좀 그래.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대. 나 같아도 서울대 갈래 100억 받으면 100억 받을 거야. 하나도 그래. 근데 이제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양반의 어떤 힘이 있는데 신분제가 이렇게 와해되면서 양반들이 힘을 좀 잃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굴 추종해? 돈 많은 사람들을 추종해.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상인 계층에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얘 보기 어때? 좀 별로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도 보면은 국고횡령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랬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는데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거야. 치바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글에서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야.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생관 이런 말투가 얘 날았던 노란돈 칠푼 잘 나온 돈 그러니까 굽고 횡령한 놈 이런 뜻이야. 상통이 무립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여기 상통이 무립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잔등 같은 놈은 물론 탈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탈이 이렇게 생겼어. 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생원이 이제 얘를 조금 더 혐오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야. 왜 혐오스럽게 표현하냐? 나 양반인데 얘들이 지금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치바리를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게 있어. 지금 치바리를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자, 이 양반들의 신흥상인 계급의 계층에 대한 그 반감을 표현하는 거야.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떤 마음이지. 연예인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걔가 큰 사고를 저질렀어. 반인륜적인. 걔 절대 예쁘거나 잘생겨 보이지 않아. 역겨워 보이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반감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말뚝이가 뭐라 그러냐? 그는 힘이 무량대각이요, 힘이 측정할 수 없고 날름이 비호 같대.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신흥상인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새 걔네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강해. 거기 같은 데서 끊어야 돼. 사회적 영향력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지금 양반은 지금 그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 잡아와 그랬더니 걔네들이 힘도 너무 세고 날림이 비용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커서 못 잡아와. 그런데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으려니 거절은 잡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커도 뭐 있으면 되냐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양반의 전령만 있으면 잡아올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전령은 지금 양반들이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있어도 양반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령은 양반의 권위가 남아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보여주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이게 행동으로도 나와. 거기 밑에 써있지. 양반의 권위와 위력. 자, 오 그리하여 됐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오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에 들어가서 당신 잡혔어.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발하게 보인다. 자, 여기 종이를 보더니 말뚝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그랬지. 여기 이제 전령 보고 바로 끌려온 거야.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남아있다를 요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말뚝이가 자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자, 그놈 잡아들였어.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얘 이놈이 피신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야. 조롱한 거지. 지금 엉덩이 코앞에다 박아놨는데. 그랬더니 생원이 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양반 이런 거 쓰면 안 돼. 양반이 어디 모가지를 뽑고 밑구녕에 갖다 박고 이런 말을 해. 이거는 자 어떤 양반의 자 이 포악함과 자 횡포를 보여주는 거야. 옛날에 저기 신학대 애들 축구를 하는데 다른 학교 신학대 애들 신학대학교 애들 축구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야. 거기 저 어디 대전에 모건대인가 뭐 거기 신학대 애들하고 그 어떻게 이렇게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이 걔들이 서로 올라서 축구를 하는데 그 신학대 아닌 줄 알았어. 욕을 그냥 내가 가다가 참고로 모건대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건대 나왔어. 감리교랑 아니 이거 뭐 전도사가 다 모건대 우리 교회는 근데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내가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어. 미친놈들 아니야. 신학생들 욕하고 지랄질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도 구라지고 욕하더라고. 야 이 새끼 저 새끼 자꾸 막 앞에서 헛발질하면은 막 무슨 새끼 막 찾고 그래. 뭐 18 찾고 막 그래. 내가 그게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가지고 신학생들 그러면 안 되지. 헛발질해서 죽여. 그러려고 해야지. 그리고 골 넣었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헛발질했더니 걔 아들 나오고 막 그래. 신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라도 한 살이 확 빼졌어. 근데 놀라운 건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내가 옛날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 축구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모건대 신학대 애들하고 축구를 한번 했었는데 걔네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 되게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몇 년도쯤이냐? 몇 년도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 그 팀 이름도 기억나요. 그랬어. 마하나임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축구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떡해. 그래서 그때 내가 축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위아래로 쳐다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욕하시면 안 되죠. 목사 될 분들이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축구하다 보면은 저기 야 목사님 말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마음이나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양반들도 이딴 말 하면 안 돼. 이놈의 모가지 그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횡포를 보여줘. 횡포를 좀 언어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나 옛날에 저기 옆교회랑 축구하다 그 전도사한테 발로 차가지고 발목감 좀 삐었어. 공물관에 뒤에 빡 쳐가지고. 근데 이제 공이 걔가 가야 되는 그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아이씨 그러고 가.
저 새끼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인사하는데 전도사래.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 이제 책임자한테 전도사님이 남의 발차고 욕하면 안 되죠? 그러거든. 무서워. 근데 그러니까 이 신문에 맞자는 말을 한 거야.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 걔네만 그래. 중학교 애들만. 아니 걔네만 그래. 그 팀 애들만.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있었다는 게 문제지만. 자, 말주기를 보세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끊었는데 이게 근데 내용이 좀 안 맞지 않아? 계속? 내용이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니야 이거? 신흥상인계 그 부정부패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는 이 내용들이 다 각각의 다른 애들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독립적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물론 이제 양반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본력을 가진 치바리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졌겠지.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고 독이나 몇 방량 내려가야 우리끼리 누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에 벌어 쓰지 않겠소? 여기 돈이나 몇 백량 내려가야 우리끼리 누나 쓰도록 하면 보기 좋지 않아. 이게 이제 양반의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샌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하고 갈 거지 그리 알고 계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말투기도 나쁜 놈 같잖아. 근데 학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나는 여기서 양반의 부정부패야. 왜 그러냐면 말투기는 양반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부추기기만 하는 거야. 그냥 부추기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추긴다기보다는 관객들한테 양반들에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쓴 거지, 말뚝이가 정말 얘네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나눠 쓰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게 실제가 아니고 연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여기서 말뚝이의 이 대사는 말뚝이도 부정부패하는데 한 목표를 했다가 아니라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부각한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국거리 정단에 맞추어 일제에 올려서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그래서 이제 6가장이 끝났고, 자 여기서는 이 치발이 어떤 시대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양반의 포악과 황포하고 어떻게 양반 비판하는 거니까 양반의 부정부패하고 요거 두 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치발이도 등장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함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가둬서 벌 주는 대신에 돈 받아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중요해. 자, 301페이지는 거기 밑에 그 가운데에는 조선후기 시대상 나오거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 돈이나 몇백 년 내라고 하야 해서, 자 거기서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거, 황금만능주의. 자 근데 부패가 만연했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점 있지? 거기가 중요해. 자 11, 12, 13, 14 푸세요. 지금 그거 고민 중이야. 이거 저기 자습서하고 평가문제집 공산탈출까지 풀고 시험 대비교정 구문까지 풀어. 문자 보내줄게. 아까도 앞에 한 시간 여기까지 풀어오라고 한 것 같아. 자, 다 풀어나보다 떠드는 거 보니까 11번. 11번 보세요. 11번. 자, 그게 전개방식을 구별할 때 전환 부분에 대한 이해. 이건 뭐 심화대 외적과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게 인과관계가 없어.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려. 2번은 앞부분과 아무런 인과적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2번이다. 자, 12번은 사회 문화적 배경인데, 자, 1번은 취발이 얘기지. 그 다음에 권력으로는 지배계층의 부정부패가 그 잡아놓고 돈 나눠 쓰는 거, 돈 받아내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치발이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양방계층을 뛰어넘지 못했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14번의 답이 전령을 통해서.
그래서 12번은 4번이 답이고 14번은 전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13번은 결말 부분에 나타난 양반들에 대한 평가인데 양반의 평가야.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거를 찾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는 별얘기 없어. 자, 거기 그 302에 1번 보면은 자, 장면 1에 재담, 이건 재담, 장면 1은 재담 구조를 통한 전개거든. 자, 저기는 이제 재담의 소재가 양반, 담배, 뭐 장단, 양반찾기, 세처 정하기 이런 거 있고, 자 밑에 보면은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 여기 어리석은 모습이 중요해. 그러니까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얘를 계속 놀려먹고 있지. 어리석다. 장면 2는 생원과 서방이 재담을 하는데 뭐 시조업기, 한시식의 파자놀이를 하거든. 얘네들은 이제 허세를 부리고 근데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한다. 그래. 자, 그다음에 303은 자, 요거는 그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요거랑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는 이 관객과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예시도만 첫 번째 뒤에 쪽에 보면은 악공과 관객이 극의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어 이거지.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더 재밌겠지. 그 연극이나 뮤지컬 보다가 관객 그 저기 가끔 배우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관객들하고 뭐 하는 거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연극들이 훨씬 더 재밌어. 자, 그 다음에 그 채찍을 가지고 원을금 한 바퀴 돌면서는 이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이거 세 번째 점에 쉼표 뒤에 있어.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따로 없다. 이제 밑에 걸 읽어볼 건데 그 거기도 쉼표 뒤를 봐. 탈춤이 벌어지는 실제 공간이 공연 장소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2강하고 11강의실이야. 그러면 탈춤이 여기서 쓰면은 실제 공간이 2강하고 11강의실이거든. 그러면은 극중 장소도 11강의실이 될 수 있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연극은 그게 잘 안 돼. 완전히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실제 그 공연하는 곳이 극중의 장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2번 중요해요. 자, 거기는 좀 그 일단 첫 번째 점은 언어 유희한 거지. 계좌를 향하는 양떼 계좌에서는 반차 쓰는 양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노세 원님 언어 유희지. 걔하고 그 다음에 그 말뚝이님 기억을 잘 더듬어 봐. 그 다음에 셋님 비툭한 놈 그거 두 개 연결해야지. 그래서 나보고는 님이라고 그러고 양반한테 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없습디다 반말했지. 반항감, 저항심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양반을 놀리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점의 세 번째 줄 권위가 점점 약해졌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은 없습디다에 대한 거거든. 자, 걔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거부감과 저항의식에 조심해. 그래서 결국 이제 저항의식, 거부감, 반항심 이런 것 때문에 반말을 하게 됐다. 자, 뒤에 304는 이거는 그 재단 구조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중요해. 말뚝에도 양반의 속 똑같은 거지? 이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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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는 뭐 다 했던 거니까. 자, 307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씩 넘어가도 돼. 본문에 대해서. 자, 우리 과제는 일단 다음 주 테스트는 만세전후 공사탈춤 이거 다 보내줄 거야. 그 다음에 그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 부분 공사탈춤까지 들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에 부호로까지 들고 문자 보내줄 거야.
문방향이 아니었거든. 야 알파벳 문방향 아, 아니었거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막 쌩까고 가고 막